가왕 조용필이 돌아왔습니다. 어제 조용필 씨의 신곡 두 곡이 발표됐는데요.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K-팝 아이돌들의 음악을 재해석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새로운 장르에 도전한 가왕의 신곡 소식, 김영대 음악평론가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조용필 씨가 5개월 만에 신곡 두 곡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우선은 Feeling of You 그리고 라거든요.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이제 긴 호흡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Prelude to 20, 그러니까 20으로 가는 전주곡이라 그래서 이제 네. 조용필 씨의 대망의 20집 음반을 앞두고 지금 두 곡씩 선공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5개월 전에 이제 두 곡, 이번에 이제 두 곡이 되면서 20집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높이는 그런 정말 전주곡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대로 Feeling of You 예. 그리고 라라는 곡인데 모두 지금 외국 작곡가의 곡들로 돼 있어요. 그리고 작사에는 김이나 씨가 참여한 그런 곡이 되겠는데 뭐 변함없이 그 조용필 씨의 젊은 감각 그런 또 현대성을 놓치지 않는 그런 곡들이라는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55년 동안 꾸준하게 신곡을 또 내고 최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네. 거 굉장히 대단한데 이번에 나온 신곡들도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뭐 언제나 그랬듯이 사실은 조용필 씨의 음악은 대중들에 대한 반응과 네. 평단의 평가가 그렇게 괴리감이 있지 않아요. 실제로도 음악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대중들에게 이게 다가가기 쉬우면서도 좋은 음악이라는 평가를 얻어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예외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뮤지션입니다. 이번에 나온 Feeling of You 그리고 라 두 곡 모두 사실은 음악적으로 보면 감각적으로는 굉장히 젊어요. 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랫말이라든지 이런 그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봤을 때는 꼭 젊은 세대들뿐만 아니라 뭐 동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또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진정한 보편성을 추구하는 팝 가수인 가왕 조용필의 어떤 장점이 드러난 신곡들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모든 층을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공감을 받는 것 같은데 이게 신스팝이나 하우스 장르 같은 경우는 되게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조용필 씨 도전이 라에서 더욱더 두드러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Feeling of You 같은 신스팝, 그다음에 라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레시브 하우스라 그래서 네. 이제 최근에는 뭐 감각적인 젊은 뮤지션들 혹은 이제 아이돌, K-팝 아이돌 그룹들이 하는 음악인데 네. 이건 뭐 조용필 씨가 이런 음악들을 했다라는 그 자체로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은 저는 본인만의 스타일대로 이걸 재해석했다라는 부분이 저는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 조용필 씨는 어느 시대든 사실 동시대의 음악들을 해왔던 뮤지션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성인층을 공략한 어덜트 컨템포러리 장르도 해왔지만 그 동시대의 가장 감각적인 핫한 음악들을 꾸준히 시도해왔던 뮤지션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일관성이 느껴져서 이것이 별로 어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마냥 그냥 단순히 이번 앨범을 위해서 이런 젊은 층들이 좋아할 만한 음악을 전략적으로 추구했다라고 하면 이런 높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10년 전이더라고요. 바운스가 나온 게 2013년이었고 그때도 굉장히 파격적이다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으면서 이런 평가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젊은 층과 기성세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점, 이 부분이 앞으로도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나의 좋은 모범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거장이다 또 혹은 뭐 무슨 황제다 이런 말을 쓰지만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뭐 50년 이상 사실은 가요계의 역사와 조용필 씨 개인의 역사라는 게 거의 일치하는 그런 오랜 커리어를 가진 뮤지션인데 그 가요계의 어떤 그 고비마다 항상 새로운 음악들로 돌파구를 마련해 놨고 조용필 씨라는 이런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이 지속적으로 커리어를 이어가고 계속적으로 젊은 감각을 보여준다라는 것이 네. 이 길을 따라가는 젊은 뮤지션들이 나도 이렇게 해봐도 되겠구나. 내가 아직도 이렇게 젊은 음악을 한다는 것이 결코 어색한 것이 아니구나. 물론 음악을 잘 한다는 전제 하에서요. 네. 이런 부분에 하나의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버팀목 같은 거, 어떤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해준다라는 점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왕으로서의 역할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신곡 Feeling of You 그리고 라 그리고 지난해 발표된 또 두 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아요. 모두 정규 20집에 수록이 되는 건데 언제쯤 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도 정확한 날짜를 알면 좋겠는데 네. 올해 말로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공연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마 새 앨범도 지금 나왔던 곡들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네. 크게 지금 나왔던 곡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대중음악의 젊은 감각과 네. 그다음에 이제 김이나 씨가 쓴 그 동시대의 좀 위로의 메시지 같은 희망의 메시지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연장선상에서 20집이 완성되지 않을까 이런 뭐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올해로 나이가 70세를 훌쩍 넘겼습니다.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 달인가요? 콘서트를 연다면서요? 네, 잠실 주경기장입니다. 네. 잠실 주경기장이라는 공연장 자체가 대중가수의 공연장으로서 우리가 다시 자리매김하게 된 게 모두 사실은 조용필 씨의 덕입니다. 네. 2003년이었나요? 그때 35주년 기념 공연을 같은 장소에서 했었고 이제 사실은 이 공연장이 그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네. 새로운 시대 이전에 조용필이라는 가수로 사실은 시작됐던 이 잠실주 경기장의 대중 가수의 콘서트를 또 조용필 씨로 마무리한다라는 또 그런 의미가 있는 네. 것 같아요. 또 오랜만에 위대한 탄생의 멤버들과 함께 조용필 앤드 위대한 탄생의 콘서트로 이제 많은 분들을 찾아가게 될 텐데요. 사실은 목소리 자체도 그렇고 이 공연에서 에너지 같은 것들이 네. 거의 변함이 없으세요. 놀라울 정도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역시 역대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매번 매진을 기록했는데요. 이번에도 뭐 티켓 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 열리고 이 자리에서 신곡을 또 처음으로 라이브로 들려줄 전망이니까요. 많은 분들 또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늘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보니까 뮤지컬에도 도전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 조용필 씨의 그 뮤지컬 이야기는 이 오래된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매번 프로젝트가 이제 거론이 됐었다가 좀 좌절이 됐었다 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보통 주크박스 뮤지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뮤지컬을 만들기 위해서 오리지널 곡들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아주 유명한 곡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스토리를 붙이는 방식의 뮤지컬. 이걸 네. 이제 주크박스 뮤지컬이라고 하는데 우리 많이들 아시는 맘마미아, 아바의 명곡들로 이제 스토리를 구성한 맘마미아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상금이 뭐 1억 5천만 원이 걸린 그러니까 스토리의 공모전이죠. 어떤 조용필 씨의 명곡을 어떤 스토리로 이제 만드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공모가 됐고요. 이게 이제 뭐 현실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중 가수의 음악만으로 이런 식의 뮤지컬이 만들어진다라는 그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용필 표의 뮤지컬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뭐 가요사에 이것도 또 하나의 네. 하나의 뭐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K-팝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 빌보드가 국내 기획사 대표들을 세계 음악 시장 리더로 선정을 했습니다. 하이베 방시혁 의장은 빌보드 매거진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 보통 빌보드 잡지가 한 인물을 표지로 삼을 때 보통은 이제 아티스트들이 많이 표지를 장식하게 되죠. 네. K-팝 아이돌들이 보통은 장식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방시혁 의장, 그러니까 프로듀서인 방시혁을 조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네. 이제 방시혁 의장이 걸어온 길들 그리고 BTS라는 그룹을 만들어낸 방시혁 의장의 어떤 비전 같은 것들을 주목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지금 사실 대중음악 산업의 우리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한국은 지금 생산적인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몇 안 되는 시장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라틴 음악과 더불어 거의 유의한 네. 그런 시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바로 이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사실은 20년도 안 된 이 글로벌 K-팝 산업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고 또 BTS와 같은 세계 정상의 그룹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이런 산업의 비결 같은 것들요, 네. 노하우, 그런 비전 같은 것들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방시혁 의장을 모델로 내세우면서 그의 어떤 여태까지의 행보나 업적을 조명하려고 한 것이죠. 그것 자체가 사실은 K-팝 산업이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또 방증이기도 합니다. 아티스트가 보통은 표지 장식을 하기도 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로듀서가 이렇게 장식을 했다는 거 K-팝의 의상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K-팝의 한편으로는 K-팝의 위상, 지금 뭐 주류로 나아가고 있는 K-팝의 위상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K-팝이라는 산업 자체가 이 기획자 프로듀서의 어떤 비전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제 미국 산업이라든지 글로벌 음악 산업이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단순히 한 그룹의 성공이 아니라 그 성공을 가능케 하는
그런 프로듀서나 이런 어떤 그 비저너리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또 생겨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K-팝 아이돌이 현재 미국 빌보드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뭐 핫100이라고 하는 싱글 네. 차트, 그다음에 빌보드 200이라고 하는 앨범 차트 모두에서 지금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는 이제 방탄소년단의 멤버인 지민 씨가 솔로곡을 통해서 빌보드 핫100의 정상을 차지하기도 했고 지금 4주 연속 차트인, 그러니까 차트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여전한 또 파워를 BTS 이후에 또 솔로 멤버로서의 BTS의 파워가 이어지고 있음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뭐 투모로우바이투게더라든지 네. 또 트와이스와 같은 그룹들이 또 앨범 차트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고 또 뭐 최근에는 뉴진스 그리고 50/50와 네. 같은 데뷔한 지 얼마 안 되는 사실은 1년도 채 안 되는 그룹들이 빌보드 차트에 이름을 올리면서 이제 K-팝이라는 것이 아주 유명한 그룹에서부터 데뷔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룹까지도 이런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산업으로 성장했다라는 것들을 네.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요즘에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피프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소기획사에서 막 데뷔한 이 K-팝 걸그룹이 빌보드 차트에서 순위를 점유한다는 거 굉장히 대단한 거라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사실 50/50 같은 경우는 우리도 잘 몰랐었고요. 네. 근데 미국 시장에서도 처음에는 주목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50/50와 워너뮤직이 이제 그 배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50/50가 핫한 그룹으로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를 이제 미국 산업도 이제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성공에 대해서는 뭐라 명쾌한 분석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조합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기존에 사실은 K-팝이라는 것이 K-팝스러움, K-팝만의 독특하면서 강렬한 것들로 이제 승부를 봐왔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뭐 뉴진스를 필두로 해서 뭐 아이브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50/50까지 이어지는 흐름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심플하고 듣기 쉬운 뭐 이지 리스닝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넓은 대중들에게 전공법으로 승부를 하는 이런 전략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네. 또 이에는 뭐 틱톡과 같은 뭐 릴스라든지 숄츠와 같은 이런 뉴미디어들에 있어서의 바이럴 효과 같은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오히려 특별할 것 없이 들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네. 굳이 우리가 K-팝이라는 K라는 걸 의식하지 않더라도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는 이런 음악들이 새로운 K-팝의 성공 모델로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어제 하원 의장 간담회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뭐 BTS 언급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K-팝 그리고 오징어 게임 얘기까지 좀 나왔었거든요. 앞으로 이제 K-팝뿐만 아니라 대중 문화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꾸준함이죠. 사실은 그 뭐든지 관심이 있을 때 투자를 했다가 또 관심이 꺼지면 또 다른 걸로 옮겨가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네. 사실은 꾸준한 투자와 관심만이 유일한 저는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많은 세계인들이 한국에서 나왔다는 것만으로 관심을 갖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같은 이런 순간이 좀 더 안이해지기 쉽고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기 좀 게을러지기 쉬운 그런 순간이라고 보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또 많은 관심, 또 투자, 그리고 네. 새로운 것들을 향한 좀 창조적인 노력들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대 음악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